안녕하세요. 오늘 같이 살펴볼 논문은 메모리 액세스 패턴을 파악하는 텔레메트리 기법에 대한 논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메모리 풋프린트의 크기가 테라바이트 단위가 되는 어플리케이션들을 잘 지원하기 위한 텔레메트리 기법을 이 논문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올해 ATC에 소개되었습니다. 먼저 논문은 메모리 풋프린트가 테라바이트 수준으로 커진 어플리케이션들이 등장을 했고,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지원하기 위해서 티어드 메모리 시스템이 도입된 것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티어드 메모리 시스템은 핫, 콜드 패턴이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을 잘 지원할 수 있다는,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하지만 티어드 메모리 시스템은 핫하고 콜드한 데이터들을 판별해내는 텔레메트리 기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논문에서는 현존하는 텔레메트리 기술들이 테라바이트 스케일에는 적합하지 않거나 잘 동작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새로운 텔레메트리 기법으로 텔레스코프라는 것을 제안하는데요. 텔레스코프는 멀티레벨 페이지 테이블의 어떤 특성을 잘 활용해서 메모리 액세스 패턴을 효율적으로 트래킹하고 핫한 데이터, 콜드한 데이터를 잘 식별해내는 새로운 텔레메트리 기법입니다. 텔레메트리 기법 중에 텔레스코프를 잘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먼저 기존에 있었던 텔레메트리 기법들에 대해 소개를 하겠습니다. 리니어 스캐닝, 리전 베이스 샘플링, 하드웨어 카운터들을 순차적으로 살펴볼 것이고요. 각 기법들이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그리고 각 기법들의 단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리니어 스캐닝 방식입니다. 리니어 스캐닝 방식은 페이지 테이블의 엔트리에 있는 액세스 비트를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그 중에서도 리니어 스캐닝은 모든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를 순차적으로 다 탐색합니다. 먼저 모든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 액세스 비트를 0으로 초기화한 상태에서 시작하고요. 그리고 텔레메트리 스레드는 일정 시간 동안 잠자며 어플리케이션들이 그동안 페이지에 접근하게 됩니다. 어플리케이션이 접근한 페이지에 대해서는 액세스 비트가 1로 하드웨어가 설정하기 때문에 리니어 스캐닝 방식을 사용하는 텔레메트리 스레드는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를 순차적으로 다 접근하며 접근한 페이지들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라운드가 끝나면 다음 라운드를 대비하기 위해서 액세스 비트를 전부 0으로 초기화하는 작업을 거칩니다. 리니어 스캐닝 방식은 모든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를 다 탐색한다는 점에서 스케일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테라바이트 스케일 정도 되면은 스캐닝 하는 데만 해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액세스 패턴이 동적으로 변화하는 워크로드를 잘 대처하지 못하게 됩니다. 리니어 스캐닝 방식을 개선해서 나온 것이 리전 베이스드 샘플링 기법입니다. 리전 베이스드 샘플링 기법은 모든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를 다 탐색하는 것이 아니라 각 리전별로 하나씩 탐색하게 되는데요. 먼저 연속한 메모리 영역을 하나의 리전으로 묶고 전체 메모리를 여러 개의 리전으로 나누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 후에는 하나의 리전 안에는 비슷한 액세스 패턴을 가진 페이지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하나의 리전에서 하나의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만 샘플링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의 액세스 비트를 0으로 초기화하고 시작을 합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고 그 시간 동안 어플리케이션은 페이지에 접근을 하게 되고요. 모든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를 다 보았던 리니어 스캐닝과 달리 리전 베이스드 샘플링 방식에서는 우리가 샘플링했던 특정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만 확인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 아래 그림에서 노란색 리전의 경우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 액세스 비트가 1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노란 리전의 액세스 카운트를 하나 증가시키게 됩니다. 반대로 파란색과 초록색깔 영역은 샘플링된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에 접근이 없었기 때문에 리전 카운트를 증가시키지 않습니다. 리전 베이스드 샘플링 방식은 여전히 테라바이트 스케일의 어플리케이션에는 스케일업을 하지 않다고 논문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유 중 하나로 랜덤 샘플링 방식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샘플링에 기대는 디맨드가 많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퍼포먼스 카운터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여러 하드웨어 이벤트들 중에서 LLC 미스, TLB 미스 등을 사용을 하면 실제로 접근한 메모리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것의 단점은 역시나 테라바이트 스케일에선 잘 동작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실제로 발생한 하드웨어 이벤트들을 수집해서 프로파일링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핫 리전의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오버헤드 역시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텔레스코프라는 새로운 텔레메트리 기법을 소개했는데요. 이 기법은 앞서 짧게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멀티레벨 페이지 테이블의 어떤 특성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어떤 특성이라는 것은 액세스 비트가 가장 하위인 PTA 레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위 PMD, PUD, PGD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어떤 페이지에 접근이 있었을 때 해당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 모든 레벨의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에 액세스 비트가 1로 설정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상위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에 액세스 비트가 0인 경우 해당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가 커버하는 영역에는 한 번도 메모리 접근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아래 그림을 통해서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211번째 PGD 엔트리가 있을 때 해당 PGD 엔트리의 액세스 비트가 0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PGD 엔트리 하나가 커버하는 512GB의 영역에 단 한 번도 인터벌 동안 접근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사용하면 우리는 좀 더 효율적으로 가지치기를 해서 리전 베이스드 샘플링 기법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텔레스코프는 리눅스 커널에 있는 데이몬이라는 리전 베이스드 샘플링 기법을 개선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리눅스 커널 데이몬에 있는 리전 매니지먼트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리전 매니지먼트 방식이란 스플릿과 머지가 있습니다. 스플릿은 핫한 리전을 절반으로 쪼개서 조금 더 정확한 트래킹을 하게 만드는 것이고, 머지는 콜드한 리전을 합쳐서 모니터링 효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최초에 노란색, 파란색, 초록색 영역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들의 액세스 카운트는 노란색은 많고 파란색과 초록색은 적습니다. 이때 노란색 영역은 스플릿을 해서 액세스 카운트를 절반씩 나눠 가지는 두 개의 영역을 만들고, 초록색과 파란색 영역은 액세스 카운트가 비슷하기 때문에 또다시 거대한 콜드 리전을 하나 만들게 됩니다. 수시로 스플릿과 머지를 반복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리전에 비슷한 액세스 카운트를 갖는 페이지들만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리전 프로파일링인데요. 리전 프로파일링은 멀티 레벨로 진행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리전 프로파일링은 하나의 리전에 액세스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해당 액세스로 하여금 핫한 리전이 됐는지 콜드 리전이 됐는지를 평가하는 작업입니다. 리눅스 커널의 데이몬과 달리 텔레스코프는 멀티 레벨의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를 확인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가지치기로 빠르게 그리고 적은 연산으로 프로파일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라운드에 대비하기 위해서 액세스 bit을 리셋하는데요. 액세스 bit을 리셋하는 작업 역시 텔레스코프에서는 멀티레벨 페이지 테이블의 특성을 활용하기 때문에 액세스 비트 리셋 횟수도 보다 적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뒤에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프로파일링 베리언트는 두 가지를 사용을 하는데, 이것은 리전별로 어떤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를 사용할지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 방식은 바운디드 방식입니다. 바운디드 방식은 우선 그 리전의 바운드 안에 있는, 그리고 가장 최대한 높은 레벨의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를 활용하는 것인데요. 오른쪽에 있는 피겨 4의 A 그림을 보고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영역은 총 600GB의 버추얼 어드레스 스페이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PGD 하나에 512GB의 영역을 커버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운디드 베리언트를 사용한다면 우리는 먼저 PGD 엔트리 하나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PGD 엔트리까지 활용을 하게 되면
600GB를 훨씬 넘은 1024GB의 영역을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PGD 엔트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1GB 영역을 커버하는 PUD 여러 개로 조합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리전을 벗어나지 않게끔 하지만 최대한 높은 레벨에 있는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를 사용하는 것이 바운디드 베리언트 방식입니다. 반대되는 플렉스 베리언트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최대한 높은 레벨을 사용한다는 것은 동일하지만 이번에는 오버커버 영역을 어느 정도 허용을 해서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리전 바깥까지도 커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관심 있는 영역은 450GB 영역인데 이것을 바운디드 베리언트 방식을 사용하게 된다면 우린 여러 개의 PUD 엔트리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플렉스 베리언트 방식에서는 어느 정도의 오버커버 영역을 허용하기 때문에 총 512GB의 영역을 커버하는 PGD 엔트리 하나로 아이덴티파이 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정확도에 어느 정도 손해를 보지만 리전 커버리지를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뒤에 나올 실험에서는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할 것입니다. 이제 실험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험은 총 3가지 실험을 할 것인데요. 첫 번째로는 텔레스코프가 핫 데이터를 얼마나 정확하게 아이덴티파이 하는지 확인해 보는 실험입니다. 이것은 마이크로 벤치마크를 사용해서 실험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른 기법들과 비교를 했을 때 텔레스코프의 오버헤드가 얼마나 적은지 살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실험은 리얼월드 어플리케이션에서 텔레스코프가 잘 동작하는지 확인하는 실험입니다. 실험에 사용한 하드웨어는 인텔 제온 CPU를 사용을 했고 총 4소켓에 하나의 소켓당 22개의 코어가 있는 그리고 하이퍼스레딩이 적용된 CPU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티어드 메모리 시스템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D램은 총 768GB 그리고 옵테인 DC PMM을 사용해서 6TB의 파 메모리를 장착했습니다. 비교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었던 텔레머트리 기법 중 데이몬과 PEBS를 사용합니다. 데이몬은 리눅스 커널에 있는 서브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리전 베이스드 샘플링 방식을 사용을 하고 모더레이트 컨피그, 어그레시브 컨피그를 둘 다 적용을 해서 샘플링 인터벌을 변경해 가면서 실험을 했습니다. PEBS는 인텔에서 제공하는 퍼포먼스 카운터를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이것도 데이몬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 컨피그로 샘플링 프리퀀시를 바꿔가며 실험을 했습니다. 먼저 핫 데이터를 얼마나 잘 식별해내는지 평가해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마이크로 벤치마크를 사용을 했는데 그 이유는 마이크로 벤치마크를 사용하면 실험을 할 때 어느 영역이 핫하고 어느 영역이 콜드한지 핫한 영역의 크기는 어떻게 되고 콜드 영역의 크기는 어떻게 되는지 어떤 타이밍에 어떤 영역이 핫해지는지 우리가 명확하게 그 그라운드 리얼리티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그라운드 리얼리티를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두 가지 척도를 사용할 것인데요. 첫 번째 매트릭은 프리시전입니다. 프리시전은 accuracy, 정확도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즉, 특정 텔레메트리 테크닉이 핫하고 보고한 페이지 중에서 실제로 핫한 페이지가 얼마나 있었는지, 다시 말해 false positive가 얼마나 적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두 번째 매트릭은 리콜입니다. 리콜은 얼마나 많은 커버리지를 가지는지 측정하는 척도입니다. 다시 말해 실제 핫한 페이지들 중에서 특정 텔레메트리 테크닉에 의해 핫하고 리포트된 페이지가 얼마나 많은지, 다시 말해 false negative가 얼마나 적은지를 판단하는 척도입니다. 우리는 이 프리시전과 리콜을 통해 다음 실험을 평가할 것입니다. 실험은 MASIM이라고 불리는 마이크로 벤치마크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첫 번째 멀티페이스 실험에서는 총 5TB의 힙 영역을 할당하고 실험을 시작합니다. 총 3가지 페이즈로 나뉘는데 첫 번째 페이즈에서는 하나의 10GB 리전에 대해서 데이터 액세스를 하고요. 두 번째는 또 다른 10GB 영역을 선정하고 데이터 액세스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두 가지 10GB 영역에 번갈아 가면서 데이터 액세스를 하는 총 3가지 페이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리눅스 커널의 데이몬, 인텔 PEBS를 사용한 PMU 방식, 그리고 텔레스코프 총 3가지의 프리시전과 리콜이 각각 좌우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데이몬을 보시면 프리시전과 리콜 모두 거의 0에 가까운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리눅스 커널의 데이몬을 사용을 했을 때 테라바이트 영역의 크기를 갖는 메모리 풋프린트를 가진 어플리케이션에서 핫페이지를 제대로 보고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반면 PMU는 프리시전에선 상당히 높은 점수를 보이지만 리콜에선 여전히 낮은 점수를 보여줍니다. PMU를 사용을 했을 때 프리시전에서 높은 점수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하드웨어 카운터 방식이 실제로 발생한 이벤트에 대해서만 핫하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텔레스코프를 사용을 했을 때는 멀티 페이지에서도 잘 대응을 하며 프리시전과 리콜 모두 잘 높게 평가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험은 서브 테라바이트 워크로드를 사용한 실험입니다. 이 실험을 하는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테라바이트 미만의 작은 메모리 풋프린트를 가지는 워크로드들에 대해서도 텔레스코프가 잘 동작하는지 확인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은 데이몬과 PMU가 언제부터 실패하기 시작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실험은 할당하는 메모리의 총량을 1기가, 10기가, 100기가 점점 늘려가면서 실험을 하고요. 할당한 메모리 중에 10%를 핫한 영역으로 정의해서 실험을 합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가로축에 할당한 전체 메모리 영역이 1기가부터 5테라바이트까지 늘어가면서, 그리고 세로축에 있는 프리시전이, 그리고 오른쪽에는 리콜이 어느 정도인지 각 테크닉마다 보여줍니다. 보시면 텔레스코프는 할당한 메모리 총량에 관계없이 항상 높은 프리시전과 리콜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데이몬은 10GB를 넘는 순간부터 프리시전과 리콜에서 모두 낮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PMU는 프리시전에서는 항상 높은 점수를 보여주지만 리콜의 경우는 100GB를 넘어가면서부터 점점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핫데이터를 식별해내는데 텔레스코프가 효율적이었던 것을 확인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오버헤드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오버헤드는 먼저 얼마나 많은 비트 플립이 발생했는지를 토대로 데이몬과 텔레스코프를 비교해 봅니다. 왼쪽 아래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이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마이크로 벤치마크 모든 케이스에서 텔레스코프를 사용을 했을 때 데이몬을 사용했을 때보다 더 낮은 수의 비트 플립이 발생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텔레스코프를 포함한 어떤 텔레메트리도 적용하지 않았을 때를 1로 기준으로 각 텔레메트리 기법을 사용했을 때 얼마나 많은 런타임 오버헤드가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데이몬과 PMU의 경우에는 종종 런타임이 증가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 텔레스코프는 그 어떤 경우에도 런타임이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얼월드 어플리케이션의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논문에는 레디스 이외에 멤캐시드, 그리고 YCSB 이외에 멤티어까지 사용을 하는 총 4가지 실험이 있지만 이 발표에서는 한 가지만 사용하겠습니다. 레디스의 YCSB로 로드 제너레이션을 하였고 총 2TB의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2TB의 데이터는 옵테인, 즉 콜드 티어에서 모두 배치해 놓고 실험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액세스 패턴은 총 99%의 오퍼레이션이 1%의 데이터에 접근하는 YCSB의 핫스팟을 사용했습니다. 총 40분 동안 실험을 돌렸고 아래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은 그 실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은 텔레메트리 기법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마이그레이션은 핫데이터라고 판단된 것들에 대해 전부 수행하는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아래에 있는 그래프의 오른쪽 세로축을 보시면 디램 UCG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디램 UCG가 의미하는 것은 곧 각 텔레메트리 기법들이 얼마나 많은 핫 페이지를 보고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보시면 데이몬과 PMU의 노란색, 초록색은 거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즉 테라바이트 수준의 메모리 풋프린트를 가지는 리얼 월드 어플리케이션에서 데이몬과 PMU는 부적합했다라는 뜻입니다. 반면 텔레스코프를 사용을 했을 때는
bounded variant, flex variant 그 어떤 걸 사용을 했을 때도 관계없이 DRAM을 어느 정도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즉 핫 페이지를 제대로 보고했다라는 뜻입니다. 라인 그래프를 보시면 오퍼레이션 퍼 세컨드를 볼 수 있는데 베이스라인과 비교를 했을 때 데이모는 오히려 성능이 저하되고 텔레스코프는 성능이 상당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텔레스코프라는 논문을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은 텔레메트리 기법에 대한 것으로 논문에서는 텔레메트리 기법이 메모리 티어링을 잘 하는데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현존하는 텔레메트리 기법들은 테라바이트 스케일에서 잘 동작하지 않기 때문에 논문에서는 텔레스코프라는 새로운 기법을 제안하였고 이 기법에서는 멀티레벨 페이지 테이블의 특성을 사용을 해서 메모리 액세스 패턴을 효율적으로 트래킹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